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대박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노후 건강을 확 바꿔줄 놀라운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83세에도 정정하신 의사 선생님이 매일 막걸리를 드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것도 그냥 막걸리가 아니라 특별한 효능을 가진 막걸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파헤쳐보고 우리 어르신들의 건강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낱낱이 알려드릴게요. 특히 막걸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막걸리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놀라운 효능까지 끝까지 들어주시면 분명 건강에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들, 혹시 막걸리 하면 머리 아프고 다음날 속 쓰린 술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과음은 절대 금물이지만 막걸리는 생각보다 훨씬 건강에 이로운 술이랍니다. 예로부터 농사짓는 어르신들이 새참으로 막걸리를 즐겨 마셨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 사실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살아있는 유산균과 효모가 가득한 발효식품입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일반 막걸리뿐만 아니라 집에서 직접 담근 막걸리는 더욱 특별한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박할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박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막걸리를 즐겨 드셨는데 80세가 넘은 지금도 또래 어르신들보다 훨씬 건강하시다고 합니다. 박할머니는 나는 막걸리 덕분에 소화도 잘 되고 변비 걱정도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박할머니도 과음은 절대 안 하시고 딱 하루에 한두 잔 정도만 즐기신다고 합니다. 물론 막걸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특정 질환이 있거나 알코올에 민감한 분들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어르신들이 적당량의 막걸리를 즐기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걸리가 어떻게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줄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발효에 있습니다. 막걸리는 쌀이나 밀 등의 곡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인데 이 발효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들이 생성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산균입니다. 막걸리 한 병에는 보통 수십억에서 수백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가 흔히 먹는 요구르트나 김치보다 훨씬 많은 양입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막걸리에는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폴리페놀은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마치 사과 껍질에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 방지에 좋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막걸리도 마찬가지랍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막걸리에 함유된 특정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자, 그럼 83세 의사 선생님은 어떻게 막걸리를 드시는 걸까요? 비밀은 바로 직접 담근 막걸리에 있습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막걸리도 좋지만 직접 담근 막걸리는 첨가물 걱정 없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찹쌀과 누룩, 그리고 깨끗한 물만으로 막걸리를 담그신다고 합니다. 특히 누룩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시는데 누룩에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아있어 막걸리의 효능을 더욱 높여준다고 합니다. 또 선생님께서는 막걸리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발효 상태를 확인하신다고 합니다. 막걸리가 너무 시거나 쓴맛이 강하면 몸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당히 달콤하고 약간의 탄산이 느껴지는 막걸리가 가장 좋은 상태라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매일 저녁 식사 때 막걸리 한 잔을 즐기신다고 합니다. 물론 과음은 절대 안 하시고 딱 한 잔만 드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걸리를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간단한 운동을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여 몸을 풀어주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르신들도 막걸리를 건강하게 즐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반드시 적당량을 마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과음은 건강에 해롭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며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공복에 마시지 마세요. 공복에 막걸리를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식사 후에 마시거나 간단한 안주와 함께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세요. 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다양한 향과 맛이 생성됩니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마시면
막걸리의 풍미를 더욱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직접 담근 막걸리를 활용해보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막걸리도 좋지만 직접 담근 막걸리는 첨가물 걱정 없이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물론 막걸리를 담그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지만 인터넷이나 서적을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막걸리는 그냥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를 소개해 드릴게요. 막걸리 식초, 막걸리를 발효시켜 만든 식초는 일반 식초보다 훨씬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이나 무침 요리에 활용하면 좋습니다. 막걸리 팩 막걸리에 함유된 유산균과 효모는 피부 미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막걸리를 화장솜에 적셔 얼굴에 팩을 하면 피부가 촉촉해지고 잡티 제거에도 도움이 됩니다. 막걸리 샴푸 막걸리를 샴푸 대신 사용하면 두피 건강에 좋습니다. 막걸리에 함유된 아미노산은 모발에 영양을 공급하고 탈모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처럼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생활 곳곳에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건강한 발효식품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막걸리에 대한 놀라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셨나요? 하지만 막걸리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막걸리를 즐겨보세요. 83세 의사 선생님의 막걸리 건강법 핵심은 바로 균형입니다. 적당량의 막걸리를 즐기면서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걸리는 건강을 지키는 하나의 방법일 뿐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관심만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막걸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대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83세 의사 선생님의 막걸리 건강법과 막걸리의 놀라운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막걸리를 더욱 건강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특히 막걸리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유익한 성분들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막걸리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시판 막걸리도 좋지만 내 손으로 직접 담근 막걸리는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첨가물 걱정 없이 자신만의 레시피로 건강한 막걸리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막걸리 담그는 과정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고 재미있답니다. 먼저 필요한 재료는 찹쌀, 누룩, 그리고 깨끗한 물입니다. 찹쌀은 막걸리의 단맛과 풍미를 더해주고 누룩은 발효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누룩은 전통 방식으로 만든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만 구하기 어렵다면 시판 누룩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찹쌀은 깨끗하게 씻어 불린 후 고두밥을 짓습니다. 고두밥이 식으면 누룩과 물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이때 물의 양은 찹쌀의 1.5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잘 섞은 후에는 항아리나 유리병에 담아 발효시키는데 20에서 25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서 5에서 7일 정도 발효시키면 됩니다. 발효 과정에서는 2에서 3일에 한 번씩 잘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효가 완료되면 체에 걸러 맑은 술만 따라내면 막걸리가 완성됩니다. 이때 걸러낸 찌꺼기는 버리지 말고 팩이나 요리에 활용해도 좋습니다. 막걸리 담그는 과정은 유튜브나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면 더욱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지만 몇 번 해보니 이제는 나만의 비법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막걸리 발효 과정은 단순한 술 제조 과정이 아니라 다양한 유익균들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활동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성분들이 생성되는데 이 성분들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발효 온도입니다. 너무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는 유익균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균들이 번식할 수 있습니다. 20에서 25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서 발효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또 발효 용기도 중요합니다. 항아리나 유리병은 숨을 쉬는 재질이기 때문에 막걸리 발효에 적합합니다. 플라스틱 용기는 발효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기간도 중요합니다. 너무 짧게 발효시키면 술맛이 제대로 들지 않고 너무 오래 발효시키면 시거나 쓴맛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5에서 7일 정도 발효시키는 것이 가장 적당하며
맛을 보면서 발효 기간을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탄산은 막걸리의 신선함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탄산이 너무 많이 생기면 병이 터질 수 있으므로 뚜껑을 살짝 열어 탄산을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술이라도 잘못 마시면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막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걸리를 부작용 없이 건강하게 즐기려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과음은 절대 금물입니다.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낮은 술이지만 많이 마시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두 잔 정도가 적당하며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유통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막걸리는 살아있는 유산균이 들어있는 술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짧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막걸리는 변질될 수 있으므로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흔들어 마시지 마세요. 막걸리 밑에 가라앉은 침전물은 효모와 유산균이 뭉쳐진 것이므로 흔들어 마시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맑은 술만 따라 마시거나 살짝만 흔들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특정 질환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간, 질환, 위장 질환, 알레르기 질환 등이 있는 분들은 막걸리 섭취를 자제하거나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막걸리는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술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하는데요. 막걸리와 함께 즐기면 더욱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막걸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전이죠. 김치전, 파전, 해물전 등 어떤 전과도 잘 어울립니다. 전의 느끼함을 막걸리가 잡아주고 막걸리의 풍미가 전의 맛을 더욱 살려줍니다. 두부김치, 따뜻한 두부와 볶음김치는 막걸리의 훌륭한 안주가 됩니다. 두부의 담백함과 김치의 매콤함이 막걸리의 단맛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맛을 선사합니다. 보쌈 기름기 있는 보쌈은 막걸리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이 보쌈의 지방 분해를 돕고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골뱅이 무침, 매콤달콤한 골뱅이 무침은 막걸리의 청량감을 더해줍니다. 골뱅이의 쫄깃함과 야채의 아삭함이 막걸리와 어우러져 입맛을 돋우는 역할을 합니다. 이 외에도 닭볶음탕, 족발, 묵무침 등 다양한 음식들이 막걸리와 잘 어울립니다. 자신만의 막걸리 안주를 개발해보는 것도 재미있겠죠. 막걸리는 마시는 것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활용한 레시피들을 소개해드릴게요. 막걸리빵, 막걸리를 넣고 만든 빵은 쫄깃하고 촉촉한 식감을 자랑합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이 빵의 발효를 돕고 독특한 풍미를 더해줍니다. 막걸리 쿠키, 막걸리를 넣고 만든 쿠키는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일품입니다. 막걸리 효모가 쿠키의 바삭함을 더해주고 은은한 막걸리 향이 매력적입니다. 막걸리 닭갈비 양념에 막걸리를 넣으면 닭고기가 더욱 부드러워지고 잡내를 제거해줍니다. 막걸리의 아미노산이 닭고기의 풍미를 살려주고 양념이 잘 배도록 도와줍니다. 막걸리 삼겹살을 막걸리에 재워두면 닭고기가 더욱 부드러워지고 잡내를 제거해줍니다. 막걸리의 효소가 닭고기의 단백질을 분해하여 더욱 맛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외에도 막걸리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요리책을 참고하여 자신만의 막걸리 요리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막걸리를 더욱 건강하게 즐기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막걸리 담그는 방법부터 막걸리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까지 막걸리의 매력에 푹 빠지셨나요? 기억하세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발효식품입니다. 하지만 과음은 절대 금물이며 자신에게 맞는 방법으로 적당량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막걸리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대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막걸리를 집에서 직접 담그는 방법과 막걸리 발효 과정의 비밀, 그리고 막걸리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막걸리 못지않게 우리 건강에 좋은 전통 발효식품, 바로 식초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특히 막걸리 식초의 특별한 효능과 집에서 쉽게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용법까지. 오늘 내용도 놓치지 마시고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어르신들, 식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시큼한 맛 때문에
냉면이나 초고추장 만들 때만 사용하는 조미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식초는 단순한 조미료를 넘어 우리 건강에 매우 이로운 발효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식초는 곡물이나 과일 등을 발효시켜 만든 액체인데 이 발효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유기산과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생성됩니다. 특히 식초의 주성분인 초산은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식초는 혈당 조절, 콜레스테롤 감소, 항산화 작용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식초를 약처럼 귀하게 여겼던 데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막걸리 식초는 일반 식초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막걸리 식초는 막걸리를 다시 발효시켜 만든 식초인데 막걸리에 함유된 유산균과 효모가 식초 발효 과정에서도 살아남아 더욱 특별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막걸리 식초에는 일반 식초보다 아미노산 함량이 훨씬 높습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인데 피부 미용, 근육 강화, 면역력 증진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막걸리 식초에는 유기산 함량도 높습니다. 유기산은 피로 해소, 소화 촉진, 장 건강 개선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막걸리 식초에 함유된 구연산은 피로 물질인 젖산을 분해하여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막걸리 식초가 항암 효과, 항염증 효과, 혈압 조절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물론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막걸리 식초가 단순한 식초를 넘어 건강에 매우 이로운 발효식품이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막걸리 식초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막걸리 식초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먼저 시판 막걸리나 직접 담근 막걸리를 준비합니다. 막걸리는 맑은 술보다는 윗부분의 맑은 청주 부분을 사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깨끗한 유리병이나 항아리에 막걸리를 담고 초산균, 종초를 넣어줍니다. 초산균, 종초는 시중에서 구매할 수도 있고 기존에 만들어 놓은 막걸리 식초를 사용해도 됩니다. 막걸리와 초산균, 종초를 잘 섞은 후 뚜껑을 헝겊이나 한지로 덮어 공기가 통하게 해줍니다. 25에서 30도 정도의 따뜻한 곳에서 2에서 3개월 정도 발효시키면 막걸리 식초가 완성됩니다. 발효 과정에서는 곰팡이가 생길 수도 있는데 곰팡이가 생기면 걷어내고 계속 발효시키면 됩니다. 발효가 완료되면 시큼한 냄새가 나고 표면에 초막이 생깁니다. 이때 막걸리 식초를 걸러내어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지만 몇 번 해보니 이제는 막걸리 식초 만드는데 도가 텄다고 하시더라고요. 막걸리 식초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 식초를 활용한 건강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막걸리 식초 물물에 막걸리 식초를 희석해서 마시는 방법입니다. 막걸리 식초의 시큼한 맛이 부담스럽다면 꿀이나 설탕을 약간 넣어 마셔도 좋습니다. 막걸리 식초물은 피로 해소, 소화 촉진, 장 건강 개선 등에 도움을 줍니다. 막걸리 식초 샐러드, 드레싱, 올리브 오일, 꿀, 소금, 후추 등의 막걸리 식초를 넣어 만든 샐러드 드레싱입니다. 막걸리 식초의 상큼한 맛이 샐러드의 풍미를 더해주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막걸리 식초, 피클오이, 양파, 무 등을 막걸리 식초에 절여 만든 피클입니다. 막걸리 식초의 초산이 채소의 아삭함을 유지해주고 맛도 좋습니다. 막걸리 식초 조격 따뜻한 물에 막걸리 식초를 넣어 조격을 하는 방법입니다. 막걸리 식초의 유기산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피로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막걸리 식초는 꿀과 함께 먹으면 효능이 더욱 높아집니다. 꿀에는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막걸리 식초와 함께 섭취하면 영양소 흡수율을 높여주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막걸리 식초와 꿀을 섞어 만든 음료는 피로 해소, 면역력 증진, 감기 예방 등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마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또 막걸리 식초와 꿀을 섞어 만든 백은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막걸리 식초의 유기산이 피부 각질을 제거해주고 꿀의 보습 성분이 피부를 촉촉하게 가꿔줍니다. 여러분, 오늘은 막걸리 식초의 특별한 효능과 집에서 만드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막걸리 식초, 이제 단순한 조미료가 아닌 건강 필수품으로 생각되시나요? 기억하세요. 막걸리 식초는
우리 몸에 좋은 유기산과 아미노산, 유산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막걸리 식초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우리 몸의 면역력을 쑥쑥 올려주는 또 다른 발효식품, 바로 청국장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냄새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청국장의 효능을 알고 나면 생각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청국장의 숨겨진 효능과 맛있게 먹는 비법, 그리고 쉽게 만드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어르신들, 청국장 하면 어떤 냄새가 떠오르시나요? 쿰쿰하고 톡 쏘는 냄새 때문에 싫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 놀라운 효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청국장은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품인데 이 발효 과정에서 우리 몸에 좋은 다양한 영양소들이 생성됩니다. 특히 청국장에는 바실러스균이라는 유익한 균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균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국장에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영양 불균형을 해소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청국장이 항암 효과, 혈압 조절 효과, 골다공증 예방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냄새는 고약하지만 건강에는 더없이 좋은 식품이 바로 청국장인 것이죠. 바실러스균의 힘, 청국장의 효능을 좌우하는 핵심 성분은 바로 바실러스균입니다. 바실러스균은 콩을 발효시키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유익한 균인데 우리 몸에 들어가면 다양한 건강 효과를 발휘합니다. 바실러스균은 장내 유해균을 억제하고 유익균의 번식을 촉진하여 장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 건강이 좋아지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소화 불량, 변비 등 다양한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바실러스균은 혈전을 녹이는 효과가 있는 나토키나제라는 효소를 생성합니다. 나토키나제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바실러스균은 항암 효과, 항염증 효과, 콜레스테롤 감소 효과 등 다양한 건강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청국장을 꾸준히 섭취하면 바실러스균의 다양한 효능을 누릴 수 있습니다. 청국장은 특유의 냄새 때문에 먹기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비법만 알면 청국장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첫째, 끓이지 않고 생으로 먹기. 청국장을 끓이면 바실러스균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밥에 비벼 먹거나 쌈채소에 싸 먹으면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신김치와 함께 먹기. 신김치는 청국장의 냄새를 중화시켜주고 맛을 더욱 풍부하게 해줍니다. 청국장찌개에 신김치를 넣거나 밥에 청국장과 신김치를 함께 비벼 먹으면 맛있습니다. 셋째, 마늘과 함께 먹기. 마늘은 청국장의 냄새를 억제하고 항암 효과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청국장에 다진 마늘을 넣거나 청국장찌개에 마늘을 넣어 끓이면 좋습니다. 넷째, 나토처럼 만들어 먹기. 청국장을 나토처럼 끈적하게 만들어 먹으면 냄새가 덜하고 식감도 좋습니다. 청국장에 약간의 물을 넣고 젓가락으로 저어주면 끈적하게 변합니다. 청국장은 시중에서 구매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직접 만들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청국장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답니다. 먼저 콩을 깨끗하게 씻어 불린 후 삶아줍니다. 삶은 콩은 따뜻한 온도에서 발효시켜야 하는데 발효기나 전기밥솥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발효기에 삶은 콩을 넣고 청국장균을 뿌린 후 40도 정도의 온도에서 2에서 3일 정도 발효시키면 됩니다. 발효가 완료되면 끈적한 실이 생기고 특유의 냄새가 납니다. 그때 청국장을 꺼내어 냉장 보관하면 됩니다. 박할머니는 처음에는 실패도 많이 했지만 이제는 나만의 청국장 비법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청국장은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국장을 활용한 건강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청국장찌개에 청국장을 대표하는 음식이죠. 두부, 김치, 야채 등을 넣고 끓이면 맛있고 건강한 청국장찌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청국장 비빔밥밥에 청국장, 야채, 고추장 등을 넣고
비벼 먹는 비빔밥입니다. 간편하고 맛있게 청국장을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청국장 쌈 채소에 청국장을 넣고 쌈장을 곁들여 먹는 방법입니다. 건강하고 신선하게 청국장을 즐길 수 있습니다. 청국장 가루, 청국장을 말려 가루로 만든 것입니다. 요리에 넣어 먹거나 물에 타서 마시면 간편하게 청국장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청국장의 놀라운 효능과 맛있게 먹는 비법, 그리고 쉽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청국장, 냄새 때문에 꺼리지 않으시겠죠? 기억하세요. 청국장은 우리 몸에 좋은 바실러스균이 풍부한 발효식품입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청국장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대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어쩌면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실 수도 있는 건강 상식 하나를 바로잡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흔히들 소금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랍니다. 건강하게 소금을 섭취하는 방법, 그리고 몸에 좋은 소금 고르는 법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어르신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의사 선생님이 항상 짜게 먹지 말라고 하시죠? 그래서 소금은 무조건 몸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금은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기능을 조절하며 소화작용을 돕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트륨은 우리 몸의 필수 전해질인데 부족하면 근육경련, 피로감,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과도한 소금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양의 소금 섭취는 건강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건 어떤 소금을 얼마나 먹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금을 먹어야 우리 몸에 좋을까요? 시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소금이 판매되고 있는데 각각의 특징과 효능을 알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제형 화학적인 방법으로 불순물을 제거한 소금입니다. 순수한 염화나트륨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격이 저렴하지만 미네랄 함량이 거의 없습니다. 천일염 바닷물을 햇볕에 증발시켜 만든 소금입니다. 미네랄 함량이 풍부하며 짠맛 외에 단맛, 감칠맛 등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구운 소금 천일염을 고온에서 구워 만든 소금입니다. 유해 성분이 제거되고 미네랄 함량이 높아집니다. 죽염 대나무 통에 천일염을 넣어 구워 만든 소금입니다. 미네랄 함량이 매우 높으며 항산화 효과가 뛰어납니다. 우리 몸에 좋은 소금은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구운 소금, 죽염 등입니다. 정제염은 가급적 피하고 자연 그대로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에 좋은 소금을 선택했다면 이제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세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은 2000mg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이보다 훨씬 높습니다. 둘째, 국물 요리는 가급적 피하세요. 국물 요리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국물은 가급적 먹지 않고 건더기 위주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세요. 가공식품에는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고 신선한 재료로 직접 요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저염 조미료를 사용하세요.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조미료에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저염 조미료를 사용하거나 조미료 사용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칼륨 섭취를 늘리세요.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과일, 야채, 콩류 등 칼륨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데 필수적인 조미료이지만 건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을 활용 야채를 데치거나 생선을 구울 때 소금물을 사용하면 맛과 영양을 살릴 수 있습니다. 허브소금 만들기 허브와 소금을 섞어 만든 허브소금은 요리에 풍미를 더해주고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줍니다. 소금 찜질 따뜻하게 데운 소금으로 찜질을 하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근육통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금 양치 소금물로 양치를 하면 구강 내 세균을 제거하고 잇몸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좋은 천일염을 고르려면 몇 가지 팁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생산지를 확인하세요. 국내산 천일염은 수입산보다 미네랄 함량이 높고 품질이 좋습니다. 둘째, 입자 크기를 확인하세요.
입자가 너무 크거나 작은 소금은 품질이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입자를 가진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색깔을 확인하세요. 흰색에 가까운 소금보다는 약간 회색빛을 띠는 소금이 미네랄 함량이 높습니다. 넷째, 포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습기가 차지 않고 깨끗하게 포장된 소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소금에 대한 오해와 진실, 몸에 좋은 소금 고르는 법, 그리고 건강하게 섭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소금,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기억하세요. 소금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과도한 섭취는 건강에 해롭습니다. 몸에 좋은 소금을 선택하고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운 정보들을 바탕으로 소금을 제대로 알고 건강하게 섭취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대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혹시 주변에 소금에 대해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드디어 오늘 60대 이상 남녀를 위한 건강대박 오디오북의 마지막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5회에 걸쳐 우리는 83세 의사 선생님의 건강 비법인 막걸리 한 잔의 효능부터 시작해서 막걸리 식초, 청국장, 그리고 소금까지 우리 식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발효식품과 조미료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시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발효식품이 단순한 음식을 넘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깨달았습니다. 막걸리 머리 아픈 술이라는 오해를 벗고 유산균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음료로 재탄생했습니다. 집에서 직접 담가 먹는 방법부터 막걸리 식초, 빵, 팩 등 다양한 활용법까지 알아보았죠. 막걸리 식초 일반 식초보다 아미노산과 유기산 함량이 높아 피로 해소, 소화 촉진, 장 건강 개선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샐러드 드레싱, 피클, 조격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청국장 쿰쿰한 냄새 때문에 멀리했던 청국장이 바실러스균이 풍부한 장 건강 지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끓이지 않고 생으로 먹거나 신김치, 마늘과 함께 먹으면 맛있게 즐길 수 있다는 팁도 잊지 마세요. 이처럼 발효식품은 우리 몸에 유익한 균들을 공급하고 영양소를 풍부하게 만들어 건강 증진에 도움을 줍니다. 소금에 대한 오해도 풀었습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했던 소금이 우리 몸의 체액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 기능을 조절하는 데 필수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제염보다는 미네랄이 풍부한 천일염, 구운 소금, 죽염 등을 선택하고 하루 권장 섭취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곡물 요리를 줄이고 가공식품 섭취를 줄이며 칼륨 섭취를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막걸리 한 잔 저녁 식사 때 막걸리 한 잔을 즐기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세요. 집에서 막걸리 식초 만들기 직접 만든 막걸리 식초로 건강한 샐러드 드레싱을 만들어 보세요. 청국장찌개 즐겨 먹기 일주일에 2-3번 정도 청국장찌개를 끓여 먹으면서 장 건강을 챙기세요. 소금 섭취량 줄이기, 국물 요리를 줄이고 저염 조미료를 사용하면서 나트륨 섭취량을 줄여보세요. 꾸준한 운동과 함께 건강한 식습관과 함께 꾸준한 운동을 병행하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음식을 잘 먹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하고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웃고 취미생활을 즐기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건강대박은 앞으로도 어르신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건강한 식습관, 운동 방법, 질병 예방 등 다양한 주제로 유익한 영상들을 제작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곧 행복입니다. 건강대박은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건강은 꾸준한 관심과 실천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